등급반 정도 받고 싶다 하면은 어느 책을 소화를 해야 되는 거야? AR 지수 이제 3점대를 이제 진입하려 그래. 그러면은 컬러 시리즈의 책 읽기하고 이 단어 공부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비율이에요.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영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브릭스 리딩 시리즈에 이어서 교재를 씹어먹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교재는 하나는 그 Wordly Wise고요. 두 번째 교재는 Vocabulary Workshop이라는 교재인데요. 이 교재들은 뭐 국제학교 혹은 이제 영어 유치원 나온 다음에 연기학원 같은 거 다닐 때 많이 쓰는 교재고 뭐 특목고 준비할 때도 많이 쓰는 그런 교재들입니다. 대치동 레벨 테스트 볼 때도 이거 많이 준비하는 교재로 알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런 교재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시중에 뭐 다른 교재들 많잖아요. 맞죠. 그 나름의 장점이 있는 교재들인데 대체 이 친구들 Wordly Wise랑 Vocabulary Workshop은 뭐가 다르냐? 두 가지 책들은 사실은 단어책이란 이름을 걸어놓은 독해책이에요. 그래서 단어 자체를 그냥 단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글을 통해서 공부하게끔 다 만들어놨어요. 그게 이 책들의 강점입니다. 저도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봐요. 네. 특히나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먼저 표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문을 먼저 놓고 시작하잖아요. 아, 먼저 컨텍스트로 이렇게 때려주는군요. 예, 지문을 먼저 읽고서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단어 표제가 등장하는 그게 그런 이제 구조니까. 현실과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실제로 공부할 때 느끼는 거는 글을 딱 보고 나서 그 안에서 모르는 단어들이 있네 하고 그 의문이 생길 때 그걸 이제 조금씩 풀어주는. 글의 맥락상 먼저 체험하게 한 다음에 네. 스멀스멀 네. 엑서사이즈 같은 거 좀 풀어보면서 스멀스멀 좀 들어오게. 약간 힌트 조금 주고 네가 알아서 좀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하죠. 그래서 이거 뭐 저기 한글 뜻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국제학교 이런 친구들이 많이 보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이 책에 있는 엑서사이즈 같은 거 문제를 풀려면은 사실은 영어에 대한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 꽤 많아야 될 걸로 예. 생각돼요.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면은 그 Wordly Wise가 뭐 특히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네. question 같은 것 중에 상당수가 그 open-ended question이에요. 네. 이제 정답이 뭐 단답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요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게 어휘책의 질문들이에요. 잔뜩 맞아요. 있어요.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영어에 대해서 좀 이제 노출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은 답답하죠. 예,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이거 썼는데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영어를 이제 흔히 말하는 이머전 중심의 방식으로 배우잖아요. 이 한글로 해석해주지 않는 체제로 배우는 친구들이 그렇죠. 이걸 주로 쓰는 게 상당수의 경우에 이거를 맥락상에서 접했는데 어떤 표현들은 맥락상에서만 접해서는 뭔가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네. 이제 아이에 따라서 네. 특정 표현들이 잘 맥락만 가지고는 정립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이 방식이 뭐 이런 거잖아요. 0, 1 요 체제가 아니라 그냥 그레이데이션으로 단어가 뜻이 그 접할수록 좀 선명해지는 식으로 이 친구들이 배우잖아요. 어떤 단어 처음 봤을 때는 대략 이런 정도 상황에 쓰이는 건가? 느낌은 약간 긍정적인 단어네? 이 정도로 갖고 있다가 네, 그렇죠. 다른 비슷한 상황에서 접하면 긍정적인 단어 중에서도 요런 상황에 특히나 더 쓰는구나. 이게 접할수록 조금 더 선명해지게 이게 어휘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가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어렴풋하게 갖고 있는 그 느낌을 약간 선명하게 해주는데 적합한 교재다. 그렇죠. 약간 예. 확인을 좀 해준다. 네네네. 근래에 언어 영상 하나 이제 만들긴 했는데 네. 그 많은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유용한 정보를 줬을 때 그거를 먼저 제시하고 이거 외워 습득해 그리고 이거 활용하는 거 엑서사이즈 풀어보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덜 기억에 남는다 하거든요. 이거를 필요를 먼저 학습자가 느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워크숍 이 책이랑 그 Wordly Wise 중에서 이 워크숍 책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에 더 맞게 설계가 돼 있다고 보거든요. 워들리 와이즈는 초반에 조금 단어 뜻을 가르쳐주고 뒤에 글이 많아요. 근데 이게 워크숍은 약간 거꾸로 돼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의미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맥락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글의 내용을 이제 알고 싶은 거죠. 네,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이 내용도 재밌어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그 리딩 지문들이 재밌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인기가 네. 많구나. 네. 그러니까 야, 이게 재밌네. 근데 단어 이거 이거는 좀 선명하지 않아? 불편해. 네.
해소하고 싶어. 네. 아 궁금하다. 네. 요게 딱 되니까 다음 쪽에 넘겼을 때 야 어디 갔어 그 단어? 여기 있다. 근데 똑똑 바로 뜻을 안 줘. 약간 힌트만 좀 줘가지고 네가 알아서 맞춰야 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체험 과정을 통해서 알아냈어. 뭐 그런 거죠.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아이들이 알아냈어 이런 아이들은 없고 야 조금 재밌네. 그래도 공부인데 단어 공부인데 뭐 재미가 없는 건 아니야. 이런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네. 그죠. 이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요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대치동의 초등 고학년이다. 한 5학년, 네, 6학년. 6학년 이 정도 된다. 네. 그런데 어느 학원에 가나 뭐 약간은 최상급반. 최상급반 정도 받고 싶다 음. 하면은 어느 책을 소화를 해야 되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궁금한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Wordly Wise로 치면은 7. 그러면은 어딜 가나 레벨 테스트 봤을 때 제일 높은 반. 요거에 상응하는 그 워크숍은 뭐냐? 이게 한 B 정도 됩니다. B. 그러니까 저기 컬러는 안 되고 이제 B 단계, 예. B 단계 정도까지는 올라가야지 예. 이거를 예. 시험을 보고 최상급반에 배정받을 수가 있겠다. 근데 이제 전제되는 거는 어휘 수준만큼 뭐 문장구조 파악 능력이나 네. 배경 지식이나 글 읽는 훈련이나 뭐 네. 듣기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 이게 아예 안 되는데 야 이 단어 이거 B 하면 된대. 그럼 단어만 외우면은 다 외웠어. 드디어 하고 이제 시험장 가면은 다른 기반이 없다. 그럼 이제 안 나오죠. 그리고 우리 저기 뭐 구독자분들 중에서 AR 한 2, 3 이런 단계 책 읽는 자제분 두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분들한테는 만약에 워크숍 교재를 추천한다면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그냥 딱 펼쳐봤을 때보다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좀 쉬운 책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꾸준히 지속되게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AR 지수 이제 3점대를 이제 진입하려 그래. 그러면은 컬러 시리즈의 제일 쉬운 Red 요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것도 생각하셔야 될 게 네. 우리 뭐 시중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워드 마스터라는 단어장이 있잖아요. 네네. 워드 마스터 중등 기초보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AR 지수 3점대 진입한 아이들이 하는 게 맞아요. AR 지수 3점대 진입했어도 조금 빈틈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될 정도의 수준의 단어인데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빈틈이 좀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실 때는 너무 많은 이 단어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틀에 한 번씩 아니면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공부의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아이가 발전돼 가지고 AR 지수 4점대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떤 책이 좋을까요? 그러면 한 purple 정도 볼만하다. 펄플이 레드 윗단계죠. 이걸 봤을 때 느낌은 이럴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단어들은 내가 책 읽을 때 접했던 단어들이야. 그런데 일부는 진짜 선명하지 않아. 아리까리하죠. 요 정도 느낌일 때 요거를 선명하게 해주는 게 이 책의 장점이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한 과당 한두 단어는 거의 처음 본 거네.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과에 한 단어인데 이거는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마음이 생기니까 요 정도가 적당하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를 많이 하는 게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비율은 책 읽기하고 이 단어 공부는 95대 5가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비율이에요. 95%는 책을 읽고 5% 정도는 여기 단어 책을 공부한다. 근데 이게 조금 뭐야 그래도 공부를 좀 더 해야지 그러면 9대 1. 9대 1 이상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책과 멀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게 지속 가능성. 우리는 이제 공부 계획을 세울 때는 이상화된 인간을 전제로 하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다 망해요. 큰일 나요. 우리는 현실의 인간이잖아요. 그 점을 감안하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책을 책을 좀 읽다가 단어책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읽는 책의 수준이 좀 정체가 된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다른 방법을 좀 찾다가 그렇지 단어를 모르니까 이제 좀 정체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어휘책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보는데 좀 위험할 수가 있다. 지금 AR 지수가 지금 시험을 보니까 한 2.5가 나와요. 그러면 단어책을 열심히 공부하면 이게 3점대로 갈 수 있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 기대는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애가 지금 2.7 정도 나오는데 2.8 정도 갈 수 있다. 이런 시리즈, 뭐 레드 시리즈 하나 공부하면 한 0.1 정도 좋아진다. 근데 이게 시험에 잘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이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한 실력차가 이걸 공부함으로써 드러난다. 이렇게 들어가면 아이들이 부담이 생기고 벌써 공부가 재미없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약간은 보조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이걸 통해서 막 실력이 막 급등하게 상승된다. 이거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걸 안 한다 그래도 실제로 책을 읽고 거기 모르는 단어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책들을 읽다 보면, 글을 읽다 보면 여기서 추구하는 방법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이 독자, 즉 아이가 읽을 때 나는 이것을 이해하고 싶어, 이 마음은 있어야죠. 그 마음이 있으면 이 과정과 유사한 방법이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문을 읽었는데, 글을 읽었는데 유추가 안 되던데, 단어 뜻이? 저는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파편화된 지문만 읽어서 그래요. 긴 호흡의 글이 아니라 그냥 한쪽이나 두 쪽에서 끝나는 글, 이런 것만 읽으면은 유추가 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책이 문제집 독해 지문식의 짧은 지문이랑 비교했을 때 월등히 앞서는 부분이 이거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맥락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 단서를 놓쳐도 괜찮아요. 왜냐? 그 이후에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돼요. 그 책을 좀 많이 네. 읽으신 분들은 이게 익숙할 거예요. 책을 처음에 읽었는데 처음 몇 장은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왜? 단어, 어휘, 어구, 배경 지식 다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일정하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책을 좀 읽은 사람들은 그냥 읽어요. 그게 아닌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해요. 한 10쪽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 이거 안 맞아. 포기. 최소한 챕터 한두 개 정도는 읽어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챕터 1, 2, 3 정도는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어휘라든가 그 어구라든가 그 필차라든가 그런 거를 익숙해지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많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듣죠. 저도 이제 학생들 지도하니까 처음 몇 장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어휘 장이라고 하는 워들리 와이즈하고 보캐블러리 워크샵에서 추구하는 것이 길게 큰 스케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책을 읽으면. 네. 그래서 책은 보통 100종, 200종은 되니까 이런 긴 책들을 읽어야지만이 이런 효과가 좀 더 큰 스케일로 이루어진다. 근데 말씀대로 한 장짜리 글, 이거는 진짜 읽기가 어렵죠. 그건 다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돼요. 어휘라든가 그 배경 지식이 돼 있어야지 그게 딱 달라붙어서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구조를 좀 그리자면은 몇백 쪽짜리 책을 읽는 게 여기 있을 것이고, 지금 워들리 와이즈하고 보캐블러리 워크샵이 그 중간에 있고, 그냥 생암기, 단어장 생암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난이도의 책을 해야 될지 이게 책 선정할 때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럴 때 저는 뭐 대체로 그렇지만 좀 쉬운 거,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 정도들이 이제 모여 있는 단어들이 있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뭐 독일어냐? 뭐 이거 아예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단어들이 어떤 특정 책에 많이 나온다. 그런 책을 하면은 이거는 아니에요. 뭐 책을 가지고 보면은 책의 뒤에 있는 지문이 있잖아요. 지문 나오는 거. 지문 나왔는데 어렴풋이 뜻을 알겠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지문을 그냥 한번 쫙 읽어봤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거보다는 낮은 단계로 가는 게 맞아요. 레벨 올리기 욕심을 여기서도 낸다. 이거는 어휘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최고로 난이도가 높아요. 네. 인내심과 이런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해 안 되는 지문 공부하시고 하면은 됩니다. 단어 암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많이 관찰한 거는 둘 중에 하나 많이 빠져요. 첫 번째 철학. 철학은 고통에서 시작되죠. 그렇죠. 두 번째 종교.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은 우리 옛날에 사법고시, 요새도 고시 같은 건 여전히 있잖아요. 있었죠. 그거 하시는 분들이 꼭 종교에 빠지더라고요. 철학, 종교. 힘드니까. 거기에 힘 취하게 되더라고 그분들이. 이게 그런 느낌이다. 맞아요. 생암기가 그만큼 힘든 것 같아요. 생각이는 어려워요. 이 말씀을 두고 싶은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공부에 대해서 발전은 공부를 하면서 고생하는 양과 일정 부분 상관이 있는데 항상 매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효율을 찾으면은 망해요. 여기서는 효율이 뭐냐면 그 책을 열심히 막 힘들어도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은 시간당 효과는 높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반적인 효율은 낮아지는 거예요. 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쉬는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책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건 마이너스거든요. 오히려 공부할 땐 약간 수월하지만 지속 가능성이 있고 조금이라도 재밌는 책을 공부하는 게 지속 가능성이 높고 전반적인 효율이 높아집니다. 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같이 친구들이랑 스터디 그룹 한 적이 있어요. 네. 저도 단어를 외운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한 5명 정도로 시작하거든요. 네. 이런 경험이 기억나네요. 하나 틀리는 데당 야 벌금 500원 하자. 네. 그리고 범위는 200개야. 네. 네. 이렇게 해갖고 시험 보죠. 한 달이 지났는데 저 포함해서 2명 남았어요. 벌금은 20만 원. 20만 원 넘게 나거든요. 아 이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듯하다. 고생 많이 했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고생을 많이 했어.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많이 실력이 늘었을 거야. 위험한 생각이에요. 전 굉장히 많이 봅니다. 특별히 지능이 조금 있고 머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도 성적이 안 나온 아이들이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짜증나게 공부했어. 그러면은 실력이 는 걸로 생각해요. 그게 꼭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단어 공부에 중요한 거는 그냥 이거를 머릿속으로 외운다. 이게 좋지가 않고 문맥 속에서 뭐 그 문장이라든가 뭐 글 속에서 이걸 읽어보고 한번 뜻을 음미해보는 그런 거를 많이 해보면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두 책 있잖아요. 워들리 와이즈하고 보캐블러리 워크숍은 말씀드린 대로 단어책을 가장한 독해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이 책들이 둘 다 그런데 이제 아주 쉬운 단계의 것들은 발음 기호가 없는데 이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발음 네. 기호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발음 기호 체제가 사실은 완전히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이제 제일 공인화된 게 약간은 IPA 이런 건데 그건 아니고 그거랑 비슷하게 대체로 약간은 변형해서 쓰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아니라서 굉장히 드문 체제의 발음 기호를 쓰고 요건 이제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요. 이게 원어민 체제예요. 원어민들이 밑에 거를 읽으면 비슷하게 발음될 네. 수 있도록 해놨죠. 그거는 괜찮은데 네. 그 위에 거. 그 위에 거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 위에 거를 저도 못 읽어요. 그리고 읽으려고 따라해도 네. 제가 읽는 거랑 뭐 들리는 발음이 음.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은 거의 저 쓸모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발음 기호가 2개가 돼 있는데 위에 것이 공식적인 거고 좀 이상한 공식 이상한 공식적인 거. 이상한데 공식적인 네. 거고 밑에 것이 약간 원어민들이 읽으면 좀 비슷하게 발음할 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발음할 수 저게 쉽습니다. 저거는 조금 저거는 이제 감이 오죠. 좀 영어 좀 많이 좀 접하고 하면은 조금 더 접근하기 쉽거든요. 그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워들리 와이즈는 저게 없다고요?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거의 뭐 쉽지 않겠네요. 네. 그런 특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 특징이 그 엑서사이즈 문제들이 사실은 혼자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전제로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 단어의 정의가 약간은 완전 선명하지 않을 때 그 활용해서 문제를 막 맞추고 뭐 글을 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엑서사이즈가 좀 도전적이긴 하다. 어려워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이게 이 Wordly Wise나 이런 워크숍 같은 거 그런 거를 과외 붙여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겠네요. 국제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단어만 따로 과외 붙여갖고 이거 교재로 해달라 해서 그거 이제 같이 하는 거죠. 뭐 과외 선생님이랑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혼자 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아마 나올 거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뭐 그 이 단어에 형용사 형태를 쓰라 이런 게 막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형용사가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죠. 그런 게 꽤 있다. 알고 있으면 좋으실 게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워크숍 교재도 보면은 이제 그 A부터 H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런데 가만 보면은 이게 A는 사실 중학교 학생들 정도, 중학교 초반 학년 타겟한 교재라는데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단어들이 섞여 있어요. 좀 뒷부분에 나와야 될 것 같은 단어들이 앞에 좀 나와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완전히 난이도별로 그 난이도에 해당하는 것만 모아놓은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꽤 난다. 그래요. fluent 좋아요. deter 이런 것도 많이 쓰고 affirm 좋아요. 근데 recitation 이거 어려운데. 이거는 약간 난이도가 unscrupulous. 와 이것도 난이도가 딱 맞진 않네요. 그래서 조금 어렵겠네요. 갑자기 어려운 단어 툭툭 튀어나오니까.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더라고요.
이거는 wordly wise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어가 이제 이렇게 레벨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단계별로. 근데 그 그룹의 경계를 넘나드는 단어들이 조금씩 섞여 있어요. 이제 워들리 와이즈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시리즈의 초반부부터 시리즈 제일 어려운 것까지 다 이게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vocabulary workshop 같은 경우는 좀 쉬운 컬러 시리즈는 이게 좀 적고 이제 뒤에 A, B, C, D 여기서 표방하는 뭐 중학생 이후에 공부하면 좋은 책들, 그거는 이게 좀 많다는 거죠. 예. 이 섞여 있는 예, 난이도가. 예. 그래서 이건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네.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wordly wise랑 vocabulary workshop이라는 교재에 대해서 뜯어먹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